안녕하세요. 결쌤입니다. 오늘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할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어제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미움받을 용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이미 서문에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와서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거의 저의 생각을 한 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배보다 배꼽이 큰 백줄평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한 문장을 가지고 제 얘기를 더 많이 떠들기 때문에 뭔가 책 한 권을 요약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책 한 권 안에 있는 한 줄을 가지고 거의 뭐 5분, 10분 동안 떠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매일 하는 것처럼 강의록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패드, 펜슬로 이제 쓰면서 하고 싶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는 편집 없습니다. 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일부분은 동의하고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결국엔 사람은 변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싫어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었던 모습들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뭐랄까, 멋진 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조금 몸이 많이 아파서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있던 것들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조금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이미 해온 게 5년, 10년 쌓여 있고 한데 그걸 함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더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은 곳에서 그 자기 분야에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살쯤부터 작년까지, 20살부터 37살까지 약 18년 정도를 노력했어요. 그리고 변했다기보다는 사실 무너졌죠.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뭐 다른 영상에도 나와 있을 텐데, 그걸 결정하는 순간 정말 변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변하고 싶었고, 계속 그걸 노력했고,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안 할래. 라고 마음을 놓았더니, 오히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아하는 책 중에 또 하나인 놓아버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변화하는 게 여러분들은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죠? 저는 변한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해서 그 고민들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고, 그러면서 또 길을 바꾸기도 하고, 약간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바라는 내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냥 저희들 마음만 봐도 시시각각 너무 자주 변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그냥 아파도 된다라고 오늘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픈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아파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픈 나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전 오늘도 조금 변했습니다. 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미움받을 용기 9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다만 참 어려울 뿐이다. 세계는 단순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인식하고 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다만 참 어려울 뿐이다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블로그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수많은 방법들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시간 내에 도착하고 싶은지, 그리고 가면서 계속, 아, 내가 지금 잘 왔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리고 또 그 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 안에서, 목적지를 좀 바꿔볼까? 아니면 다른 길을 타볼까? 이렇게 수없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곳에 도착하는 거죠. 블로그를 보면 너무 쉽게 다 써놨는데 이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먼저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지. 여기에 써놨는데 멈추는 거예요. 뭐 너무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5분, 3분이라도 오늘 하루 어땠지? 내 생각은 어떻게 흘러갔지? 내 마음은, 내 느낌은 어땠지? 이런 것들을 잠깐 멈춰서 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멈춰서 봐도 되고 하루가 끝날 때 전체적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그걸 기록해 놓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기록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을 분류해서 기록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할 때 기분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걸 반복해서 기록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대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나에 대한 밑그림을 조금은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학생분들은 이제 학기 시작하고 막 수업 듣고 강의 듣고 뭐 또 취준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부하고 계실 거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또 출근하고 밥 먹고 뭐 야근하고 정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금 쉬운 시간들 뭐 잠깐 걷는 시간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따로 시간을 빼놓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내가 루틴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매일 가니까 가는 길 동안 그런 생각을 그냥 곰곰이 해보는 거죠.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면 그 시간 동안. 물론 피곤하시면 푹 쉬어도 되고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꼭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즉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지예요. 근데 수업하면서 학생들이랑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 돈을 쫓아가도 좋다. 하지만 너가 돈을 쫓아갔으면 좋겠다. 돈을 쫓아가는 확실한 목적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싶을 수도 있고,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한 부모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돈은 수단이거든요. 물론 수단이 있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내 통장에 10억, 100억, 1000억 모아놓고 나는 안 쓰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결국에 그것을 모으는 데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류를 따라가도 좋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옳대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가도 좋아요. 하지만 먼저 나도 정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길은 없거든요. 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가더라도 내가 따라가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반대하더라도 내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만이에요. 나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가 바라고 있는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갈 때, 뭐 우리 시내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뭐 인생 네컷츠 걸어 가자. 아니면 이번에 핫플 있는데 거기 보러 가자. 아니면 SNS 갬성인데 가서 사진 찍자. 이렇게 목적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어딘가 장소를 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것.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기준이 내가 되는 것. 그 안에서 뭐가 먹고 싶은데, 친구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같이 먹는 그 시간이 좋아서. 아니면 난 정말 모르겠어.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어. 아, 제발 오늘 나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런 날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한테 이걸 바라네? 근데 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좋아. 그럼 부모님 꿈도 이뤄드리고 내 꿈도 동시에 이룰래.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아,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난 진짜 원하는 게 있어.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안 할 거야. 결국에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고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보고 그중에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데 있어서 주체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는 단순히 나 혼자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도 같이 살피고 어, 내 상황도 고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가면 돼요. 정해졌잖아요. 나 지금 여기 있고 저 앞으로 가면 돼. 그럼 앞으로 뚜벅뚜벅 걸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방법을 설정할 수 있겠죠? 앞으로 걸을래? 아니면 뛸래? 자전거 타고 갈래? 자동차 타고 갈래? 아니면 나 뒤로 걷게 해볼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 수단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가시면 돼요. 근데 그 꾸준히 가는 와중에 중간중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내가 그 뭐 에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딱 목표를 딱 두고 그걸 정확하게 조준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내가 방향이 좀 뒤틀릴 수도 있고 힘들어 해서 이렇게 뭐랄까 뭐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틀거리다가 방향이 좀 이렇게 살짝 꺾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맞다 이쪽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길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원래 직선 길이었는데 누가 그 길을 이렇게 곡선으로 바꿔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은 그대로인데 내가 좀 방향이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멈춰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춰서 확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탁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정해놓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음, 그렇게 해서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계속 꾸준히 반복해 보면 되는데, 그 안에서는 결국에 내 위치도 다시 확인하고, 목적지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길을 걷는 수단과 방법도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적지를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말했으니까 이게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고,
아직은 잘 모르니까. 내 최애 맛집이 있었는데 더 맛있는 집 가면 당연히 그게 1위가 되는 거지. 아니야, 내가 이게 최애였으니까 이 최애 의리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최애도 바뀔 수 있고 목적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론 내가 투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여기선 끝까지 가봐야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끝까지 가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 길을 요새 무슨 융합 무슨 컨텐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랑 저거랑 섞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당당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생각해봤고, 내가 선택했고, 선택한 것을 꾸준히 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들을 봤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걷고 있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결과 중심 사회라고 하잖아요. 결과만 중요하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저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나이가 또 이렇게 드러나네요. 알아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아무튼 1등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멀리 가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서 나는 예쁜 꽃도 모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엄청 빨리 달려서 후다닥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더 나은 건 없는 거예요. 제 다른 영상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결국에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난 그 중간중간의 경험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착 자체를 중요시 여겨서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수많은 길들이 그리고 계속 조정하면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길들이 다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이, 같은 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뭔가 주저리 말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뭐 이미 끝까지 안 보시고 중간에 끄셨을 수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때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전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곳에 바라는 방법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 안녕.